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모든 시총을 합친 거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비트코인이 장난이 아니다.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보죠.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가시는데 저희 고객분들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말씀하신 내전 문제 이런 리스크는 이제 해지가 됐잖아요. 근데 향후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트럼프나 이런 그 암호화폐 계열들이 이제 내각에 포진함으로써 소위 불장이 왔는데 근데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왔어요. 그렇죠?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고객들이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딱 사서 쭉 가도 괜찮을 상황인지 지정학적인 그런 의미가. 예. 미국이야말로 뭐 지정학적 위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북미는 지정학적인 고민이 없고 호주도 지정학적 고민이 없죠. 근데 우리 서태평양, 일본, 우리나라, 대만, 중국, 북한 전부 지정학적 변경선이죠. 중동은 이제 세게 변할 거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한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하면 선거 공약의 최대 중요한 아젠다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6.25 때처럼 그냥 현상 유지, 교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착하기 전에 빨리 현상을 변경하려고 지금 더 많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쏠 수 있는 걸 바이든이 허락해줬고 러시아는 북한군 데려다가 지금 전선에 투입하고 있고 이런 치열한 게 일어나지만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미국 본토에서야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하도 워낙에 망가뜨려 놔서 치안도 문제가 있고 노숙자 천국이고 펜타놀 난리 치는 거 그 불법 이민자, 여기 불법이란 말을 꼭 붙여야 돼요. 그렇죠. 이민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그렇죠. 합법은 보호하죠. 예. 불법 이민자들이 남미로부터 들어와서 마약도 소지하고 치안도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블루 스테이트에서는 그걸 오히려 뭐 권장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블루 스테이트에서도 엄청난 이반표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트럼프 시기에 미국은 더 안전해지고 더 하겠지만 정치는 시끄럽겠죠. 지금이야 허니문이지만 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인들과 미디어와 헐리우드 배우들은 전부 반 트럼프이기 때문에 뭐 실책을 하겠죠. 어딘선가. 그러면 실책을 근거로 하고 또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시끄럽지만 우리나라 같진 않잖아요. 우리는 정치가 에브리띵인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고 싶어도 살게끔 놔두질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서야 뭐 중앙 정치가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안전하고. 지금 이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이제 과반했는데 이게 이제 중간 선거까지는 이렇게 이 분위기로 쭉 가는데 그때까지는 불장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호재가 못 이기는 게 바로 매도세거든요. 비트코인에도 매도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횡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2009년, 10년, 11년 동안 걸어 모은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아마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팔 거예요. 그리고 20만 달러 되면 또 많이 팔 거고.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때 매도세가 나온다, 대량 매도세가. 네. 그래서 10만 달러가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터치하는 거야, 뭐. 우리 1억도 한 번 터치한 게 2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서야 1억을 넘어섰나 이러지만 다시 1억 미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화 기준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10만 달러는 한 14만까지 올라갔다가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그렇게 비트코인 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지금 증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답이다 하고 많이들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미국 증시 대비 비트코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미국 증시가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는 경향이 최근에 있는데요. 미국 증시하고는 별개의 자산이고 그 다음에 폭이 다르죠. 아무리 미국 증시 중에 10년 동안 200배 오른 건 없거든요. 네. 아무것도 비트코인한테 못 비벼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의 의리아리한 글로벌 기업을 보니까 그렇지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모든 시총을 합친 거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비트코인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삼성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 합친 것보다 비트코인 많은 이 시점에 사람들이 삼성이 5년 안에 없어질 거는 걱정 안 하는데 비트코인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런 세계의 자산이 있습니까? 세계 6위권, 7위권인 자산인데 사람들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이런 자산이 역대 없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을 비트코인 묻어두는 게 미국 증시에 10년 묻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아니 물론 미국 증시 어떤 것에 10년 묻어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엇을 찾는데 머리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저도 10년 됐는데 제일 편안해요. 얘만 이제 얘에 대한 내 확신이 흔들리는 게 문제인 거지. 얘는 늘 확고했거든요.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경영자 리스크도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렇죠. 이거 좀 큰 담론인데 달러 패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너무 간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트럼프 시대를 열지 못하고 계속 바이든의 2.0, 뭐 해리스가 돼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한다. 그런 분위기라면 민주당은 비트코인을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좀 이렇게 순치는 하려고 하지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이 달러를 압도하는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툭툭 던지는 말 같지만 트럼프 뒤에 있는 공화당 일부 띵크탱크는 주로 이제 이거를 페이팔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위기인데 달러의 위기는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왔거든요. 그 달러를 부축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달러가 한동안 더 가지 않을까. 그 방법을, 솔루션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 게, 거기까지 가려면 공부가 진짜 많이 돼야 되거든요. 달러 시스템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달러를 안다고 하는데 제일 모르는 게 달러예요, 사람들이.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책을 써서 제 주변에 식자들한테 쭉 돌렸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을 모르고 달러를 모르더라고. 왜 모르냐면 본인들이 달러를 알고 미국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저하고. 우리나라는 좀 리스크가 있는 나라잖아요. 북핵 리스크도 있고 정치 리스크도 있는데 유사시에 그럴 때 이동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모빌리티가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러려면 또 그런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반도 주위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대만전이나 우크라이나전 끝나면 미국이 이제 대만으로 와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와서 이제 그곳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만의 전쟁 안 날 것 같아요. 한반도 안 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개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시진핑이 헛된 생각을 하도록 놔두질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제압할 수 있다. 제압이라기보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질걸요. 네. 그리고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서태평양은 미국의 안보하고 직결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고립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말하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고립주의자인 건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일기 때 우리가 봐서 아는데 고립주의를 가장한 현실주의자예요. 이상주의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미국의 이상주의의 대표는 이제 아들 부시를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중동에 마구마구 들어갔잖아요. 그게 명분이 뭐 실리가 아니라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원래 커먼 센스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이상주의적인 스탠스를 취해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닉슨,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되게 현실주의적인 스탠스거든요. 현실주의 대통령들은 특징이 지식인들과 대학생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어요. 근데 실제로 룰을 만들어내는 건 현실주의자들이 만들어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미봉하는 단계에 있는 정치가들이 있고 아예 그거를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또 앞으로 20년, 30년 써먹을 수 있는 룰을 세팅하는 리더가 있거든요. 트럼프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후자인 경우에요. 아예 세팅을 새로 할 거예요. 세팅을 할 때 서태평양을 버리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인도양과 중동에서는 철수한 거거든요. 인도양과 중국에서는 오바마 2기 때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유럽에서 미국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거를 푸틴이 이해해서 현상 변경을 노린 거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인 거죠. 근데 서태평양에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상 변경을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북한이죠. 북한이 지금 현상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상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 현상 변경에 뚜렷한 비전도 없는 거죠. 현상 변경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자였던 게 시진핑의 중국이에요. 시진핑의 중국이 사실 룰을 많이 어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잔뜩 쌓으면서 미국의 자산을 사주지 않는 건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달러 시스템이라는 건 그 자체가 짐이고 부담이거든요. 그럼 미국한테 돈을 뜯어가면 무역 흑자로 이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최초로 체계적으로 어기고 있는 게 시진핑이에요.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했는데 그때로부터 중국의 미국 채권 누적은 없어요. 그냥 유지해 현상 유지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 그 돈 어디다가 쓰냐? 그 돈 가지고 1대1로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현 시스템에 대한 이건 비트코인이 달러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행위가 달러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중국을 순치할 수 있다라는 거는 클린턴의 아이디어였는데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들이면 WTO 가입시키고 중국이 순치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이 조야가 다 깨달은 거예요. 중국은 순치가 안 되는구나. 이게 돈은 벌어가면서 자신들의 그 유전자를 하나도 안 바꾼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감대가 뭐냐면 중국은 꺾어야 된다. 순치가 안 되니 꺾자. 이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냥 그거를 수동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선제적으로 아마 옵션을 던질 것 같아, 시진핑한테.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둘 다 안 좋은 걸 거예요, 아마. 둘 중에 덜 안 좋은 걸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만 전쟁은 미국이 모호할 때,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모호할 때는 좀 상당히 위기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서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 우리나라 이건 언론 미디어 탓도 있는데 미디어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트럼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고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트럼프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국내가 막 이렇게 미국에 가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해서 어렸을 때도 성전환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미국에 가보면 해안가 동부 해안가나 서부 해안가 가보면 화장실이 하나나 세 개예요.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스타벅스는 아예 유니예요, 유니.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데는 남녀 놓고 이제 유니를 놓고 세 개거나 하나예요. 둘은 아니에요. 원래 짝수여야 되잖아요. 둘이 아니라 하나. 진짜 이상해요. 그런 흐름을 막는다는 게 편하신 분들한테는 미국이 좋아질 거고, 그건 이제 미국만의 독특한 내부 정치의 문제인 거고, 뭐 지정학적인 고민이 되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그런 고민 없는 지역이고, 미국은. 저희 고객들이 미국에 가시게 되면 미국 베이스도 있고 뭐 싱가포르 베이스도 있고 다국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들이 환전이나 현금화하는 게 자유로울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자유롭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는 트래블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을 사두고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묵혀둬야지 빼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렇고요. 외국은 은행 통장만 만들고 어떤 자격을 얻은 사람이면 그 거래소를 이용해서 빼내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한 말이지만 그 자본이득세도 없애줄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은 없어진단 말이죠. 네, 그렇죠. 지금은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트코인을 내가 사용했을 때 돈으로 환전하지 않고 물건을 샀더라도 내가 비트코인을 구입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그걸 자기가 계산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미국은 원래 세금이 자발적인 신고잖아요. 그러다가 넘어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그냥 벌칙적인 엄청난 중과세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도 되게 골치 아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많은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모여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일단 집권하셔야 알겠지만 급격하게 우리보다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하는 환경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직접 받는 데를 찾기도 좋아요. 그러면 향후 1, 2년 안에 영주권을 받는다 가정했을 때 미국 영주권을 한국에서 많이 사서 이렇게 외국으로 이체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미국 가서 사는 게 좋을지 시기적으로는 빨리 사는 게 좋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아까 트래블 룰 때문에 한도가 있지 않나요? 외국으로 이체하기가? 되게 번거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빨리 사서 자본 좀 수익을 지금 불장이니까 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직접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한국인이.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가 계좌를 안 열어줄 거예요. 그거는 자격을 득한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준은 뭐냐?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틀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틀 수 있어요. 저희 고객들은. 영주권이 되면은 자산도 마음껏 가져가 나갈 수 있거든요. 자금 출처 받은 것에 한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나가서 사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사서 이득을 보고. 만약에 미국에서 주로 생활할 거면 거기서 아예 가서 사시는 게 낫겠죠. 여기서 사면 이제 트래블러 때문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만 없다면. 오케이. 이건 마지막 팁인데 이제 연말까지 동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뜨겁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집권을 하고 계획이 발표되면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집권 전까지는 지금 아직 허니문 기간이고 선거 때 공약이 아직도 기청을 이제 맴돌고 현실과 괴리가 없으니까 지금 기대감이 커서 올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한 번, 두 번은 터치하겠죠. 근데 터치하고 그게 쭉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나라 비트코인의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오태민 교수님 모셔서 짧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미진하지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길게 못 여쭤봤는데 무궁무진한 이렇게 소스가 있으신데 그걸 많이 끌어내지 못해서 죄송한 면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한번 모셔서 얘기를 또 한번 깊이 있는 얘기 오늘 못다 나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